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우신데 오셨네. 날씨 많이 춥죠? 추우면 안 해도 돼요. 힘들게 뭐 이렇게. 추워도 너무 추워요. 아, 참. 어디 없더라. 충분히 또 의미가 있나요? 상학적인 의미 말고요. 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더 춥대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어찌 끝나고. 43페이지 하겠습니다. 수도하는 것을 단학이라 하기도 하고 선도나 단도나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단은 광단이나 금단으로 그 이후에는 별 의미를 알 수 없어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 별로고 선도도 좀 나은데 그러다가 자천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자천이라고 지으면서 쓴 글인데 이게 단이라는 게 단이란 말을 쓰고 싶긴 했어요. 근데 단의 의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단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단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단이 동그라미 구체 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붉은 단자라고도 그러는데 꼭 빨간색을 말하는 건지 마음을 말하는 건지 일편단심할 때 그 단자처럼 일편단심의 그 단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단자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모르는 단어 쓰기도 그렇고 또 단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추구하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이 단자를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나 차이나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말이 있어 요가나 선도나 단학이라 부르는 것인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별 차이 안 나요. 선도, 선가 아니면 뭐 도교도 있고 도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도교하고 도가를 구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야 된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도교가 오두미교나 아니면 태평교나 그런 식으로 종교화된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련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도교가 아니고 도가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 손을 들고 싶은데, 도교나 도가나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도덕경이나 그런 건 철학적인 것이 있고 뭐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도교도 그러니까 오두미교나 걔네들이 이름이 뭐 천사도인가 원래 걔네들도 똑같아요. 그 수도해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는 종교화라는 게 기복 종교인데 복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의 입장에서는 좀 편중된 면이 있어서 싫어하기도 하는데 편중된 면만 부각시켜서일 수도 있어요. 도교 자체에도 또 그렇게 기복 종교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불교도 불가와 불교를 구분할까요 말까요? 불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불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싸우지 않는데 도교는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이상하나?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도교하고 도가하고 서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안 좋아한다기보다 구분하고 싶어하는 사람 쪽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구분을 별로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쪽이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한데 말 가지고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있겠죠. 네.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도 수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종교화 되느냐 안 되느냐도 고민하잖아요. 하나의 단체가 지금은 뭐 수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시기가 더 지나고 또 오래되면 종교화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러면 또 파가 갈리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종교와 종교 아닌 거 또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적인 면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내용과 많이 달라지네. 그냥 넘어가요. 이상한 거여서 얘기하던 것 같아요. 이런 신선이나 성자나 의상시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혹은 열반이나 고통에서 해방되거나 피안으로 도피하듯이 수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쓴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도, 단학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옛날부터 내려온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도인이나 신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에 저희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어서 또 그게 상당히 사회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요. 또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을 수 있겠는데 수도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수도하거나 선도하거나 그러니까 단학 수련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선되려고 하거나 자기네들이 이상으로 보고 있는 그 이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 닦아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그렸던 이미지대로 내가 변해가고 있던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선이 뭐냐고 그거 물어보면 또 장자나 또 뭐 그런 거 들먹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들먹이는데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안 죽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신선이라 하면 뭐 떠올려요? 신선. 안 들어봤어요? 신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에도 썼지만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탐욕이에요. 안 죽으려 하는 거. 요즘도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안 죽으려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일본에서 냉동된 동물인가? 냉동된 뭔가를 또 살려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냉동시켜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애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안 죽으려 하는 자들이요.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빴어요. 안 죽는다는 생각 안 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 생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거나 안 죽고 싶어도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그걸 시행한 사람들은 대개가 있는 것들이에요.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거나 오래 살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먹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배워서 어디서 두서 들어서인데 그 되게 가르쳐주고 먹을 거 다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유지했다는 거죠. 그 포박자라는 거 보면 공부하려고 산에 올라가면 돈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게 재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공부하던 거예요. 이 도덕.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떠올리는 신선들이나 도인들이나 그들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주아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인이나 신선 중에 뭐 쌍놈 출신이 몇 명이 돼요? 쌍놈 출신 도인 아세요? 상상도 안 해봤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죠? 중국의 백만은 서자이긴 해요. 기생자식이긴 한데 그 사람도 있긴 하는데 아무튼 그 쌍놈 중에 신선됐다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양반이에요.
양반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공부라고요. 이 신선수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생각 없이 이 세계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도닦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현실 도피적인 면이 있거나 아니면 더 원하는 무언가가 있거나 자기를 더 나아지게 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못하게 되어가거나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도. 현실에서 실패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대부분은 뭐 때문에 이 세계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살기 힘들었어. 살기 힘들어서요? 그럼 도피잖아요. 지금은 그러겠죠. 돈 벌기 바쁘면 여기 안 와요. 돈이 잘 벌리면 돈 벌기 바쁘잖아요. 돈이 안 벌려서 딴 데 신경 못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이 잘 벌려서 딴 데 신경 못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둘 다예요. 돈이 잘 벌려도 딴 데 신경 안 쓰고 돈이 안 벌려도 딴 데 신경 안 쓰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열반이나 고통에서 해방되거나 피하느라 도피하듯이 수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더 행복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승되는 거나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기복종교 얘기했는데 기복종교가 그런 면에서는 더 위대한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도가는 지잘난 척 하거든요. 자기 지적 호기심이나 성취 아니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도가적인 철학적인 사고하고 또 도도 닦고 양승수를 하고 그래요. 근데 기복종교는 일반인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오두미교잖아요. 이게 오두미교에 이게 곡식인데 곡식만 조금만 주면 뭐 병도 낫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의 최소은이 했던 거 비슷해요. 돈을 있으면 돈을 주고 없으면 뭐 그냥 가져가라 그냥 해주기도 하고 곡식이나 아니면 다른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나 수확한 거 조금 주면 병도 낫게 해주고 또 뭐 일상사회 힘든 일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협력단체거든요. 또 의술 그 당시에는 의술도 이렇게 돈이 없으면 혜택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그리고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따랐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셌고 통제가 안 돼요. 우선 못 배웠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규칙이라는 그런 걸 관심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수는 무수하게 많은데 사람 수가 왜 많아졌냐면은 가려운 데 긁어져서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많아지면 불만도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관에서 통제하려고 한 건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관과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면 붙는 거예요. 삼국지 시작이 장각에 나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규잖아요. 오히려 장각 쪽에 손들 수도 있어요. 장각 맞나? 황건적 걔네들 맞나? 얘네들도 종교단체잖아요. 종교단체라고 그러는데 종교단체는 그 이후의 말인 거고 종교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하나의 그 당시에는 중국 황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진시황 이후에 한나라가 오면서 점점 중央집권 체제가 강화되어 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느슨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국가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 근처의 사람들이거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멋지게 먹고 살든지 관심 없거나 그렇게 타이트하게 통제가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관리도 없는데 그들 나름대로 자치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 종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그 믿음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네, 학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해야지 모르겠네. 넘어가, 이것도. 머리가 딸려서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말해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개념과 다르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신에게 엎드려서 갈구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신에게 엎드려서 갈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직접 도움을 줘요. 도움을 직접 안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국가 체계예요, 그것도. 국가라는 게 언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서양인들은 국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개념은 서양인들이 만든 건데, 동양이 생각하는 국가 개념과 서양이 생각하는 국가 개념은 달라요. 지금의 이 내셔널이 국가인가? 그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 또 왜, 모르는 거 얘기하려고 하지, 내가. 아무튼, 지금 우리 국가의 개념은 서양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의 국가 개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맹자 같은 거 읽어보면, 왕이 잘하면, 남의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 이민 오는 거를, 이제 그 나라가 통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희미해요. 민족성도 없고 그런 개념 없어요. 저 나라가 좀 잘해준다고 하면 다 가요, 그쪽으로. 이 나라가 잘해준다고 하면 이쪽으로 쭉 가고. 국가가 그렇게 지금처럼 감히 나라를 배신하는 애구심 이런 개념 없어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초정부 시대에 그랬지만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누군가가 잘해주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땅도 주고 농사짓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하면 다 간다고요. 이게 거기에 말하는 오두미교나 최태평교 걔네들이란 말이죠. 그쪽으로 가면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 최소한의 걸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그것도 국가예요. 국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종교처럼 종교화 됐다고 말하는데, 종교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인가 후인가 이때가 아무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려요. 요즘의 종교 개념으로 그 당시에 그걸 종교다 도교다 도가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가 좀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길은 자연스러운 존재들의 당연한 현상이며 서로 그것을 알고 돕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쪽팔려서 강조 안 했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 자천을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도 왜 닦아야 되냐고 도를 왜 닦아야 되냐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별로 못 봤거든요. 그냥 불루장생이나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뭐 신선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도를 닦거나 양생술이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식 개념인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거나, 신선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책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를 닦으라고 말을 했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래 사는 거, 신선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와 신선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그들의 가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본 바로는,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오래 살려고 도 닦으려면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요. 신선되려고 도 닦으러 오려면 딴 데 가라고요. 그런 유치한 목적으로 도 닦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요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정말로 그게 의미가 있거나
그래야 돼서 내가 이 길로 가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안 하면서 읽어요. 책을 뭘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눈구멍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글은 잘 읽어봐야 돼요. 따져보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그 책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런 목적으로 도 닦는다면서 그 이후에 도 닦는 방법을 설명해봐야 앞에서 이유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뒤에서 배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책 아무리 들여다보고 배워봐야 안 된다고요. 시작부터 어긋나 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싸한데 날씨가 추워서 싸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고민했었다고요. 왜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서양인들의 진화론을 베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윤회 때문에 그래요. 윤회를 생각하면 윤회가 진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라고 말하지 않는데 윤회 자체에 진화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회를 한다고 나와 있지 윤회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것만 얘기하지 윤회를 왜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따져요. 옛날 책들 안 따져요. 옛날 책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본 책에는 이제 사사삼경 그런 거 하고 불경 몇 개 하고 이런 식의 옛날 책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따지면 맞아요. 이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야 하고 이렇게 일일이 따지면 안 되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또 안 따져요. 그것도 배워가지고 안 따지는 걸 배워가지고 또 안 따지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따져야 돼요. 따져서 뭘 따진다고 했더라? 윤회요. 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윤회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윤회가 뭔데 벗어나냐고. 윤회가 그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윤회가 고통인 건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고통인 건지 그건 다른 거거든요. 윤회 힘든 거하고 지금 내가 사는 거 힘든 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세요? 이 의미가 이게 다르다는 거? 윤회라는 건 쉽게 생각해요. 윤회라는 게 하나의 생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반복돼 간다는 이 힘든 거하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이 과정 힘든 거하고 다른 얘기라니까요. 이거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윤회가 고통인 게 윤회가 고통인 거예요? 아니면 이 삶이 고통인 거예요? 뭐가 고통인 거예요? 아니 둘 다요? 네. 저희 윤회가 고통스럽습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하나? 설명하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사는 것도 고통이고 윤회도 고통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 고통인가 보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고인 거하고 이게 고인 거하고 구분을 우선 해야 되는 거고 대개는 이걸 고라고 받아들여요. 이건 윤회는 내가 기억이 안 나. 뭘 하는지 그리고 윤회가 힘들다는 게 이 생 하나하나가 힘들다는 건지 이 건너오는 과정이 힘들다는 건지 이것도 애매해요. 아니 이 전체 다가 힘들다는 건지 아니면 윤회의 목적이 힘들다는 건지 그래서 또 따지고 들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옛날 같으면 대답 안 해주고 맞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따져야 된다고요. 이건 우리가 안 따지면 서양이 따질 거예요. 서양이 이거 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동양 사상을 서양인한테 배워야 돼요. 이런 게 따져가지고 쭉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그들한테 우리는 가서 이걸 배워서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따지고 우리가 먼저 이유를 설명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할 거라고요. 이걸 따지보면서 동양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른 식의 접근을 해요. 다른 관점을 접근하고 다른 의미로 써요. 여기 보면 앙리 또 이점이 근데 저기 도교라는 그 서양인들이 쓴 책을 잘 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들이 본 동양,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서양인들은 그거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완전히 우리는 귀신의 신 인간들이에요. 여기 부엌에도 신이 여러 명이에요. 길거리, 문지방, 문, 창, 천정 시작해가지고 우리 눈 가는 곳곳마다 그들 눈에는 다 귀신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다 있어. 옛날에 보면 여기에 무슨 신, 저건 무슨 신, 무슨 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걸 나열을 해요. 그렇게 해가면서 드는 뉘앙스는 우리는 귀신이 씌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거 너무 익숙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전혀 귀신하고 없이 무신론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서양인 눈에는 우리는 그냥 귀신과 함께 사는 종족이에요. 미개해도 너무 미개한 종족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의문을 안 들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구분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게 이상해요. 다 따져봐요. 이게 왜 그렇고 이게 하나하나 그들은 다르게 접근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 생소하거든요. 윤회가 고통이라고 하면 윤회에 뭐가 고통이냐 이렇게 되물어오게 된다고요. 걔네들은. 되물어오면 대답할 수 있어요? 태극이 뭐냐 그래요. 동양 그러면 태극이라 그러냐. 이거 모르는 사람 인제 없잖아요. 펩시콜라에 돼 있으니까. 태극이 뭐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서양인한테? 우리는 국기에도 있어요. 국기에도 태극기 있어요. 국기에도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이 뭐냐고요? 아무도 설명 안 한다니까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서양의 친구가 없죠? 서양의 친구가 이거 안 물어보던가요? 태극이 뭐냐고? 근데 제 동서가 미국인데요. 예. 예. 걔가 저걸 몰라요. 그래서 뭘지 몰라요.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네? 물어보면? 물어보면 그냥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냐, 너 자신을 알려고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관심 있고 그러는데 서양인들도 중국 주역을 읽고 논어를 읽어요. 주역, 논어. 도덕경 읽고. 이거 기본적으로 서양, 좀 배운 사람들은 다 봐요. 우리만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셨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거 보세요. 쉬워요. 재밌어요. 걔네들 이거 봐요. 어느 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편해요. 이건 평생을 읽어도 한 줄도 자기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역을 평생 배웠는데 자기가 주역에 대해서 나는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누가 설명을 해요? 이 변명은 딱히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에피소드 같거든요. 뭔 얘기 다 알잖아요. 그 감옥에 죽기 전에 갇혀 있으면서 그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기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도망 안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도망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도망가요, 다. 근데 소크라테스 도망가지 않고 죽잖아요. 예수와 비슷하죠? 안 죽는 거야. 자기 잡아가거나 죽을지 아는데도, 도망가거나 핑계대지 않고 죽는 거야. 아무튼, 이게 또 많이 나갔네. 아무튼 윤회가 있는데, 윤회도,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윤회가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 게 방법론이거나 이게 변증법 같은 건데
윤회가 있으면 윤회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이게 변해가는 거야. 단계를 밟아가는 게 변증법이나 이게 이런 식으로 서양인들이 잘하는데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건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데 동양인들은 학교에서 수학 배우고 다 배웠는데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습관이 이렇게 안 들여져 있어요. 따지라고요. 따져봐야 돼. 그래서 윤회가 있고 윤회의 목적이 있어요. 윤회의 목적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윤회의 목적이요. 없어요? 아니면 의미라고 하면 또 다른 것이 돼요. 윤회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윤회가 의미가 있으면 어떻고 의미가 있으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계속되는 삶을 반복하는 게 되는 거고, 있는다는 거는 뭔가를 지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동반복이에요. 같은 얘기 늘리는데 좀 그것도 재주예요. 자꾸 해봐야 돼요. 동반복 같은 얘기인데 계속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른 걸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봐야 또 의미 확정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의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윤회가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냐고 그러면 그런 질문이 허용이 안 돼요. 왜 사냐고 우리 묻고 싶잖아요. 근데 윤회에 의미가 없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데는 아무 이유 없어요. 의미도 없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있으면 좋겠죠. 이걸 바라요. 내 삶에 이유가 있겠지. 설마 그냥 어쩌다 떨어진 낙엽이고 어쩌다 지나간 번개 하나 친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 안 하죠? 동양인들 중에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고민 안 하는데 한국인들이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이유가 뭘 거라 생각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했어요? 내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 있기는 할까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내 삶의 의미 막 이런 거 왜 사는가 내가 왜 태어나서 윤회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과대망상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도 쉽게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의미요. 전체 의미를 먼저 따지는 거 해야 돼요. 전체 의미요. 인간이 존재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내 존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부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생각 해봤죠? 그렇게 되게 되잖아. 나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윤회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버리면 내 고민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고민이 돼버려요. 이게 약간 역설이 돼버려요. 나는 고민하고 싶은데 애초에 고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고민하면 안 되는 거라면 인간의 의미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민해서도 안 돼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개나 동물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다고요, 이 고민을. 하면 또 고민을 하는데, 이런 의미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 또 짐승과 달라진 점이에요. 그게 이제 사변적,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돼가지고 뇌신경학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면 그런 건데, 뇌가 커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가리가 커서 생각하는 고민인데, 대가리가 커서 그렇게 되든, 진화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든, 고민을 할 수 있고, 고민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은 다른 존재로
변해진 거란 말이죠.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또 의미에 따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필연인 거고 의미가 없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주에 일어나는 것들이 과학에서 하는 것처럼 빅뱅처럼 일어나면 우연이란 말이죠.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면 이 의미 따질 필요도 없고 과학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한 문제 같아요. 과학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과학이 그런 말 할 의미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말에 의미가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갈빵이라고요. 의미가 없다면서요. 우연이라면서요. 그럼 네가 한 말도 우연이에요. 이렇게 대꾸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가? 말이 이해가 안 되나? 아니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말도 우연이거든요. 근데 뭐 이건 고민을 하라는 거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냐 없을 거라 생각하냐 여기에는 답이 있을 거야 또 없을 거야. 그냥 저는 말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 의미가 있을지 뭐 윤회의 목적이 있는지 윤회의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고해 가보면 분명히 걸리는 데가 있어요. 딱 걸리. 그게 또 폴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반만 돼 반만.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든요. 사고의 막다른 골목이요. 극단으로 가면 막다른 곳에 다다라요. 이 사고를 더 진행할 수 없는 곳이요. 그래서 아까 고민하다 말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도착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의미를 알고 싶어도 고민을 끝나요. 어떻게 알아요, 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미도 알 수 없고 내 의미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맞다는 고민에 처한다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해요? 대견의 생각을 포기해요. 그쵸? 이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어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그 외국어를 쓰고 싶은데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니까 포기하라고 하면 되나? 아니거든. 아무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제 철학이나 아니면 이제 도닦개나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점점 궁금하면서 평생 살 거고 포기하면 이제 생활 정선에 나가야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다다르고 모르겠다 하면 이제 딴 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계속 나가겠다고 바둥바둥 되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해결하겠다고 여기서 바둥 내가지고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해결 본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생활전선에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오다가 다시 아무래도 여기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사람들이 좀 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따져보고 이유를 물어보고 왜 그런지 그런 걸 해봐야 이제 제 책을 읽을 때 방금 여기 한 줄 이게 그냥 존재의 당연한 현상이고 서로 그것을 알고 듣고 뭐 이렇게 여기 됐지만 이 문장이 왜 중요한 거고 왜 중요한 건지 제가 이 글에서 뭘 설명하려고 했고 하는 건지 이해하려면 이걸 해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제 책 읽으면 제 책이 생각보다 가동률은 좋아요. 읽을 수는 있어요.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구어체처럼 써나려고 애써가지고 읽기는 해요. 근데 어디까지 알아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한 줄 한 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고요. 그 고민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의 그 사고를 거쳐 본 적이 있어야 돼요. 도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긴 도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도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내가 하려고 할 때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한 거 연역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고를 연역적으로 하게
버릇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뭘 쓰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모티브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위에 이거 명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건 이러이러할 거다 하면서 걷다가 이제 막 근거를 주워 모으는 거죠. 나름대로 근거 모아서 쭉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듣는 사람 얘기인 거고 전 맞다고 막 떠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까 돌을 왜 닦아야 되는지 설명, 왜 닦을 수 있는지, 왜 닦아야 되는 거 하고 닦을 수밖에 없거나 닦을 수 있는 이유이거나 그런 걸 다 이 설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더 안 닦아도 더가 닦아지고 있다고요.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인위적으로 더 잘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말이.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 별거라고요. 잘난 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좀 써놓고도 놔두고 없긴 한데 힘들다고 막 썼는데 여기저기에다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고통이 아니고 좋은 것인 것처럼 했는데 저단자나 아니면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낚시질이라고 하잖아요. 미끼 던지는 거잖아요. 좀 수도하면 좋다고 시작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나마 길게 못 쓴 건 제 입장에서는 그닥 그런 거고 이제 처음 시도하는 분이나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시면 된다고요. 행복하고 희열을 넘치는 그 상태까지 가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걸 이제 거기서 치면 돼요. 저 좋은 곳. 그러니까 보면 수도하면서 좋다고 뭐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힘들었던 것도 나아지고 자기 고민도 해소되고 스트레스 풀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아요. 술은 어디 갔더니 뭐 좋더라. 네. 계속 그렇게만 있으세요를 해야 돼요. 더 하거나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의 그게 이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그래서 다른 곳에 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썼어요. 자체는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는 곳으로 물리적, 정신적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쓰잖아요. 이게 앞에서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힘들다고 쓰긴 그렇고 살짝 돌려서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군자가 필요하거나 성인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것이 됩니다. 학문이 필요하거나 이데올리가 필요하면 그것도 됩니다. 세상에 필요하다면 위대한 사람이나 영웅신 사상이나 철학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루어주게 됩니다. 존재가 곧 방편입니다. 행위가 삶이 사상이 방편입니다. 좀 머리 좋죠? 힘들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따져볼 거란 말이죠, 이게 남의 하늘이 된다고 하거나, 학문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게 군자가 된다거나, 이게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선망하게 되고,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하늘이 되어준다고 하거나, 필요하면 이데올로기도 만들어준다는 건데, 여러분, 이데올로기 만들어온 사람 아세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힘들게 사지 않았긴 했지만 남의 그 이데올로기나 하늘이 되려면 예수도 있잖아요. 예수 사는 거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늘이 돼버렸잖아요. 본인가 뭐 30몇 살에 죽었나? 그거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별 힘든 것도 아닌데 그걸 2배나 3배 한번 살아봐요. 똑같은 짓을 반복해가면서 근데 보는데 힘들어서 일찍 가버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게 훨 편해요. 남의 숭배받기보다는 숭배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대치에 해당하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숭배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쁘게 말하는데, 아무튼 좋게, 여기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뒤에 방편이라서 떴단 말이죠. 이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삶의 방편이거나 존재 방편이라는 건, 끔찍한 거예요. 삶의 방편인 건 끔찍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내 삶을 진지해요. 살아있을 동안만 진지한 거예요.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비참해요. 모르시는 게 좋아요. 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더 알고 싶으면, 다른 책을 읽어보면 돼요. 거기 보면, 이상한 데 써있는, 어디에 써있더라? 어딘가에 써있을 거예요. 3편인가? 하나공부 3편에 이제 드디어 그, 조금 속마음을 얘기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옛날 사람도 이렇게 살짝 써놨잖아. 결코, 솔직하게 아니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다 안 가르쳐 줘요. 그게 청경두설이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청경두설이라기보다도,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낚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죠. 네, 근데 이게 지식의 대중화와 관계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낚시질을 하려고 자체를 안 했어요. 지식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퍼주거나 널려놓거나,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한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했어요. 그래서 제자 하나를 한두 명, 몇 명, 소수의 몇 명은 데리고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평생 데리고 다닌다는 게 우선 집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부모가 애매한 거고, 아니면 부모가 버렸거나 부모한테 사오거나 그런 식으로 옛날 얘기 못 들어봐요. 이게 애 사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주고, 아니면 뭐 쌀 얼마 주고, 아니면 아예 맡기는,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맡기는 부모도 많아요. 이 사람 같이 살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쌀 줘가면서 애 맡기기도 하잖아요. 같이 살라고. 근데 그렇게 된 게,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다니까, 옛날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그런 면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들, 그들이 기조잉해 하지만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어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길을 거쳤고, 또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에 갔으며, 그 공부하는 과정에 그 수련에 대해서 힘든 건 써놓은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감정이나 인간적인 의미로서 분명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무슨 불세출의 영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생각하죠.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억압과 똑같은 그런 나쁜 안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쉽게 이겨내고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들도 인간이고, 찌르면 피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찌려도 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슈퍼맨이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결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창피하게 여기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억압일 거란 말이죠.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면, 힘들어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워왔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상당히 트라우마가 심했거나 히스테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극복했으니까 신선이 됐고 영웅이 됐고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될까? 남의 아까는 그 사람들 깠는데 또 왜 갑자기 그 사람들 칭찬을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것도 따져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나 글을 읽으면 재밌어요. 분명히 아픔이 있을 건데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그 기만이가 속임수인데 사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거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가? 그 위인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겨버리면? 위인 자서전을 쓴 적이 없는 거죠. 자서전? 그런 개념이 있나? 없었으니까. 다 남들이 얘기한 거 평소에 쉬었다 시죠.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